여러분, 스파이의 세계가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멋진 자동차와 비밀 무기를 든 제임스 본드 시대, 과연 이제 끝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첩보 활동의 거대한 혁명,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왼쪽은 뭐죠? 맞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늘 보던 그 스파이의 도구들, 잠입, 외력,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파이썬, 빅데이터, AI 분석. 이제 첫 버전은요, 칵테일바가 아니라 키보드 위에서 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007한테 안녕이라고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자,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왜 우리가 알던 그 클래식한 스파이의 모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려 영국의 비밀정보국, 바로 그 MI6의 수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기술 숙달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와, 이 한 문장에 앞으로 첩보기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요. MI6가 이제는 여러 언어를 하는 능력하고 파이썬 코딩 능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거예요. 스파이가 거의 해커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게 바로 뉴 노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바뀐 걸까요? 도대체 뭐가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정보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데이터의 대홍수 시대가 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정보가 너무 귀해서 꼭꼭 숨겨진 비밀 문서를 찾아내는 게 스파이의 일이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소셜미디어, 위성사진, 통신기록, 정보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능력은 이 거대한 데이터 더미 속에서 진짜 보석 같은 의미 있는 신호를 찾아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 거죠. 이런 낡은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역사가 보여줍니다. 전설적인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사람이 히틀러의 소련 침공 계획을 정확하게 빼내서 경고를 보냈거든요. 근데 스탈린이 어땠을까요? 편집증에 사로잡혀서 저놈 못 믿어 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재앙이었죠. 한 사람의 편견과 불신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넘쳐나는 데이터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스파이 GPT라고 불리는 AI 분석가입니다. 스파이 GPT라는 말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처음 쓴 건데요. 이게 특정 회사의 제품 이름은 아니고요. AI를 이용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시스템 전체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만 페이지짜리 문서를 던져주면 단 몇 시간 만에 다 읽고 핵심은 이겁니다 하고 딱 짚어주는 말 그대로 슈퍼맨 같은 분석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8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의 핵 비밀 문서를 통째로 빼내오는 데 성공합니다. 엄청난 성과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 수만 건의 문서를 번역하고 분석하는데 사람 요원들이 달라붙어서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만약 지금의 AI 기술, 그러니까 스파이 GPT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단 몇 시간이면 끝났을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냥 모든 게 설명됩니다. 몇 달, 그리고 몇 시간. 이 차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지금 첫 버전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세계에서 이 정도의 차이는 그냥 좀 빠른 애가 아니라 승패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만약 최악의 인물, 그러니까 독재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위험한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바로 이 AI 첩보 기술이 민주주의 국가보다 오히려 독재 정권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정말 무서운 아이러니가 있어요. 원래 독재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였죠? 주변에 아첨꾼들만 남아서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였잖아요. 부하들을 믿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AI는 어떻습니까? AI는 겁도 없고 아첨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 그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고할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독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메꿔주는 최고의 보좌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바로 이 위험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현대 기술은 민주주의의 열린 문을 이용해서 오히려 민주주의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개방성이라는 강점이 이제는 해커들의 공격 루트, 즉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AI를 동원한 사이버 공격, 소셜미디어를 온통 거짓말로 뒤덮는 자동화된 가짜뉴스 공장, 그리고 국가의 동맥과도 같은 해적 케이블을 노리는 위협까지. 이게 바로 디지털 권위주의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기술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걸 넘어서 민주주의 사회의 열린 광장 자체를 공격하는 새로운 방식의 독재가 나타난 거죠. 결국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의 AI가 더 똑똑한가를 겨루는 기술 전쟁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어떤 가치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면서 당연히 거대한 시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빅데이터 분석으로 유명한 팔란티어, 사이버 보안의 선두주자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이미 각국 정부와 깊숙이 손잡고 이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천문학적인 돈이 오고 가는 거대한 비즈니스, 현실 그 자체인 거죠. 바로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이 마주한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저들도 쓰는 강력한 AI라는 무기를 우리도 손에 쥐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무서운 무기에 우리의 영혼, 즉 민주주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감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효율이냐 인권이냐, 안보냐 자유냐, 그 사이에서 정말 힘겨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AI라는 거의 신에 가까운 힘을 갖게 될 미래가 온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온 투명성, 개방성, 인권 같은 가치들은 그저 효율 떨어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릴까요? 아니면 그 어떤 기술로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후의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